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형날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월간 플랫 정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올 신축년 마지막 시리즈, 무기 시리즈의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무기 체계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고 또 패널분들과 이야기 나눠볼까 하다가 아무래도 내년도에 굉장히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 KF21 보라매의 첫 비행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향후 있을 여러 가지 개발 시험 단계의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었으면 하는 그런 여망을 담아서, 그럼 현재의 그 하늘을 지배하고 있는 전투기들의 현황,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어느 나라가 차기 전투기를 도입한다 했을 때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되겠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어떤 게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KF21 입장에서 봤을 때의 경쟁자, 최고의 경쟁자는 과연 누굴 건가? 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많은 전투기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 세대에서 각광받고 있고 다른 나라가 갖길 원하는 전투기는 뭐 4.5세대나 5세대가 티어 1급이겠죠. 그렇죠. 예. 이거보다 예산도 없고 돈도 없는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또 다른 문제고, 동남아 국가도 또 다른 문제겠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러한 전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4세대면 4세대이고 네네. 5세대면 5세대인데 네. 중간에 왜 4.5세대인가요? 어떻게 보면 스텔스로 대변되는 게 5세대잖아요. 사실 세대 구분에 대해서는 많은 기준이 있습니다. 정확히 기준 나름이고 한데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보편적인 기준을 갖고 이야기하자면 대표적으로 5세대가 내세우는 게 스텔스고, 스텔스 플러스 내무부장창.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일단 내무부장창도 어쨌든 스텔스에 하니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냥 스텔스로 한다고 봤을 때, 그럼 4세대는 뭐냐? 지금까지 개발되어 온 플라이 바이 와이어를 비롯해서 모든 항전 장비의 어떤 그 발달로 인해서 그동안 가장 최근까지 발전되어 온 전투기, 스텔스가 아닌 비스텔스 전투기라고 봤을 때 4.5세대는 당연히 세미 스텔스 기능을 갖춘 기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텔스이기도 하고 스텔스가 아니기도 하고. 스텔스성은 있지만 그게 완전한 스텔스라고 얘기하기엔 어려운 면이 있는 RCS를 갖는 전투기다. 또 스텔스의 여러 기술 중에서 일부 기술이 채용된 전투기다. 예를 들어서 뭐 내부 장착은 없지만 뭐 도리어 기술을 받아들인다든지 뭐 그런 거겠네요. 그렇죠. 그런 식이죠. 예. 그럼 4.5세대에서 베스트셀러는 어떤 기종이에요? 베스트셀러라고 꼭 순위로 나누기에는 정말 이제 이거는 그런 순위를 나누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이 거짓말이라고 저는 그렇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 각국의 4.5세대 기체가 많지도 않지만 있는 기체에 대해서 우열을 가리기라는 건 조금은 좀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성능만 가지고 따질 것도 아니고 그 기체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유지비용 소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기체다고 하면은 그 기체는 호응을 안 하겠죠. 많은 나라들이 인기를 끌지 않겠죠. 그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유럽 지역을 좀 보다 보면은 김 PD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라팔이나 유로파이터가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러시아에서는 러시아를 유럽으로 친다면 러시아에 있는 SU-35S와 그리고 SU-57. SU-57은 사실 아직까지 이제 양산에 접어들었다고 보기에는 좀 이제 양산에 접어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기체지만은 그 기체는 이제 스텔스니까 논외로 치더라도 세미 스텔스 기능까지 갖추이는 4.5세대라면 SU-35S 정도까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또 관심을 갖는 기체가 있어요. 스웨덴 사부사의 그리펜 2. 그렇죠. 그리펜 2. 그리펜 2. 그러니까 제식명으로는 사부사의 JSA-39 EF 요 기체가 되겠죠.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리펜 2라고 불리는 그 기체가 되겠죠. 되게 생소하다. 스웨덴 거. 생소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리펜이라는 기체가 4세대 기체로 굉장히 값도 싸고 세계 시장에서 부상하고 있는 그런 기체고 8개 국가가 도입을 하고 있었던 그렇죠. 기체인데 이 기체에 세미 스텔스 기능이 어느 정도 들어간 고성능의 기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뭐 라팔이나 유로파이터보다는 조금은
급이 낮다고 그쵸. 일반적으로 기체가 평합니다. 작으니까요, 예. 기체 작고 엔진도 경량 하나고. 기체죠. 네. 예. 그럼 아시아 쪽으로 넘으면 어떤 기종이 있을까요? 운영하는 기종 중에. 자, 아시아로 넘어오면 대표적인 동북아의 하이브리드 기체인 우리가 또 아직까지는 자랑으로 삼는 F-15K도 역시 4.5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물론 세미스텔스 관점에서 본다면 4.5대가 아니라는 말도 있지만은 5세대의 아주 하이 퀄리티의 항전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 있는 기체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의 업글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F-15K도 상당히 또 이름을 올릴 수가 있고 또 하나 또 본다면은 역시 그 중국의 젠 10이 그렇죠. 서방에서는 상당히 그 낮게 보이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그들의 업그레이드를 보니까 야 이거 거의 무시 못하죠 이제는. 펠컨을 따라가네 뭐 이렇게 보이니까 어떻게 4세대를 넘은 4.5세대 기체로 봐주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시아에서는 그런 기체들이 있고 뭐 일본은 아직까지 자국산 기체라고 보기에는 4세대든 4.5든 뭐 대표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뭐 F2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F16 이죠. F16의 계열기로 봐야죠. 날개 늘린 F-16. 네발 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5세대 기체들의 아시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거고 또 아시아에서 또 무시 못할 게 F-16의 최고 지금 현재 버전인 F-16V를 도입을 하고 V. 있는 대만. 네. 대만의 기체도 유의있게 봐야 되고 대한민국 공군의 펠컨들도 지금 업그레이드를 해서 진행 중이죠. V 진행 중이고 V 수준의 기체로 탈바꿈하고 그건 있고요. 언제 롤아웃 할래나 모르겠네요. 우리 공군 F-16. 아, 사실은 사진 찍으러 뭐 가야 되는데. 찍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년에 아마 저는 보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그런 어떤 홍보가 분명히 있을 그런 자리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들리는 얘기도 좀 들어봤고요. 예. 미국으로 보자면 사실 그 4.5세대라고 볼 만한 기체 역시 대표적인 게 F-15EX죠. 그렇죠, 예, EX. F-15EX고 자국산 기체인 F-16CM으로 분류되는 미국의 F-16 펠컨들은 전부 이 버전으로 다 바꿨죠. 상당한 수준의 성능이라서 4.5세대로 볼 수밖에 또 없습니다. 슈퍼원넷도 있을 거고요. 네, 슈퍼원세는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함재기 버전의 그 무기 시리즈 시간에 소개를 한번 네, 드렸어요. 네. 일부러 맞아요. 빼고 있어요. 아, 예. 네. 그것도 해군 그런, 기체라든가 해군 관련 물론 말씀하신 대로 슈퍼원넷을 4.5세대 공군기로 운영하고 있는 게 호주 공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호주 공군에 이제 그런 기체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그 소개 시간에는 이제 일부러 좀 뺐고요. 그렇죠. 예, 공군 위주로.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4.5세대는 뭐 그 정도 소개시켜드릴 수가 진짜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나라도 별로 없고 보유하고 있는 나라도 기체도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만큼 고가이자 돈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기체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젠 요즘은. 한 대당 1,000억이 당연한 시대 돼버렸으니까요. 지금. 맞아요. 라팔 같은 경우가 도입하려고 계획은 잡습니다만 도입을 했던 나라를 치면은 사실 6개국밖에 네, 지금 현재 많지는 않죠, 없거든요. 아직은. 예. 프랑스 포함하면 7개국이에요. 자국을 포함하면. 회원제로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네. 사실은 7개국, 8개국만 수출됐고 그렇게 됐어도 상당한 수준인 그쵸. 거고요. 그렇죠. 옛날 같이 막 몇십 개 나라 수출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사실 그런 기체들은 정말 베스트로 예. 꼽죠. 베스트셀러는 꼽죠. 그렇죠. 예. 그 중에서는 가성비가 가장 좋은 기체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F-16V예요. 가성비로는. 그죠. 가성비로. 지금 여기서 거론한 기체들 중에 중국 J-10 빼면은 순수 기체 가격이 1,000억 아래로 떨어지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또 F-16V도 보입 국가에 따라서는 엄청 비싸게 지금 대만 같은 경우가 록히드 엄청 마틴이 비싸죠. 부르고 있어서 저는 굳이 4.5세대의 가장 가성비다면 그리펜 그리펜. 2로 봤. 아, 그렇죠. 없어요. 그리펜도 무시 못하겠네요. 네, 그리펜 2가 사실은 상당히 유지 보수 측면에서 굉장히 이점이 있어요. 그건 또 무시 못하겠네요. 네. 도입하라고 하면 제 결정권에서 도입하라고 하면은 당연히 F-16V죠.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F-16이라는 기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보라 그러면 저는 그리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은데 그리펜이 약점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워낙 국가 자체가 이제 중소국가라 얼마나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느냐가 이제 그게 제일 사실 크죠. F-16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V형 나왔지만 이제 더블 V형 나올 거거든요. 또 계속 근데 계획할 테니까. F-16 같은 경우도 V 이후 업그레이드는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고리라. 아 근데 또 인도에서 F-21로 또 재탄생하게 되면 그거는 거의 물 건너 갔고. 갔고요. 라팔로 갔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뭐 홈페이지에 100% 동의하는 게 이제는 F-16 펠컨은 어떻게 한계점에 왔다. 뽑아먹을 만큼 뽑아먹은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5세대. 5세대는 종류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사람이는 것 보기에는. 같아요. 5세대 예. 그러니까. 그죠.
5세대. 5세대. 네. 네. 5세대 뭐 5세대를 실전 배치해서 대량으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 유일하죠. 미 미국밖에 공군밖에 없고요. 네. 미 공군의 그 F-22 랩터가 가장 대표적이고 F-22 랩터는 다만 모든 그 현용의 그 전투기의 기준이 되는 멀티롤을 개념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멀티롤보다는 대공제압용 그 그러니까. 기체이기 때문에 공대공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그렇죠. 기체고 미 공군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기체가 됐고 아직도 이 기체를 뛰어넘는 기체 뭐 말은 많이 합니다. 뭐 중국의 젠 20 얘기하죠. 그렇지만 그렇죠? 젠 20은 당연히 이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게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수호이 이야기고 57도 솔직히 모자라고. 그죠. 수호이 57은 이제 러시아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러시아 국민들은 끄덕끄덕거려요. 물론 중국 국민은 그냥 중국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끄덕끄덕거리지만 러시아 쪽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낫다라고 하긴 하지만 러시아 공군의 수뇌부들이 뭐 밝힌 바에 의하면 솔직히 시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에어비닉스 쪽에서 예. 딸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꼭 조건을 달더라고요. 근접전이 붙으면 우리가 이긴다. 뭐 그런 식으로. 부처는 주나? 뭐 그리고 또 뭐 항속거리는 우리가 뭐 낫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조건을 붙여가지고 최강이에요. 걔는. 다만 근데 항속거리도 고도와 작전 반경에 따라서는 또 작전 그 환경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거고 그죠. 실제로 두 기체를 비교하기에는 스펙으로 비교하기에는 너무도 제약이 많고요. 그리고 예, 공중급유기가 미국은 800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은 러시아가 아무리 전투기 자체 항속거리가 길다고 해도 미국 공중급유기 지원을 요만큼도 못 따라가요. 네. 그래서 결국은 5세대를 이야기한다면 유럽은 이제 5세대를 건너뛰고 6세대에서 승부를 보기 위해서 유럽의 강국들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조벌 과제 또 뛰어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역시 6세대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 거는 미국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항공 역사가 너무도 길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노하우는 우리가 인정 안 할 수밖에 참 없어요. 재밌는 게 50년대까지만 해도 영국이 앞서고 미국이 정말 열심히 뒤쫓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5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근데 그거 넘어가서 완전히 역전이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서는 그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5세대를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닦고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 공군이고 중국은 중국대로 자국의 5세대라고 하는 젠 20을 실전 배치하고 있고 그렇죠. 이런 현황인데 제가 이런 현황을 쭉 이렇게 이야기해 드린 이유는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결국 내년에 있을 우리 보라매의 처녀 비행과 성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결국은 KF-21의 대항마 우리가 KF-21도 우리의 기본적인 노하우와 손익분기점 이상의 수익을 거두려면 결국 대한민국 공군에서 소요 제기하는 그런 대수 외에 과연 400대 이상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수출만 따졌을 때 한 250대를 봐야 되는데 어이구. 200대나 이 정도를 봐야 되는데 이 수출 시장에서 가장 경쟁이 될 만한 그런 기체가 뭘 거냐 이게 사실 오늘의 어떤 그렇죠. 무기체 시리즈에서의 주제인데 각자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 살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편이라서 그렇죠. 일단 그 나라들 사이에 경쟁을 하게 되면 전제 조건이 있지만 만약에 FC-31 중국제 그 전투기가 실제로 롤아웃이 돼서 뜨는 게 본다면 사실 동남아에서는 경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 뭐 중동이라든지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 저는 의외로 그리펜이랑 또 한번 경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펜의 개량형이랑 또 경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왜냐하면 어쨌든 F-35급의 기체를 원하는 국가는 그 급을 살 테니까. 예, 그 정도 욕심은 나지만 그걸 못 구하는 국가들이 이제 사실은 그리펜 2를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죠. 네, 저는 KF-21이 설정하는 어떤 수출 가격대를 보면은 F-16V가 제일 치열한 경쟁자가 되지 않을까. 가격대로만 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 KF-21이 내세우는 게 1,000억이 될까 말까 한 정도 그 순수 기체 금액으로 시작하는 그죠. 그런 금액인데 문제는 그런 F-16V거든요. 그리고 상당수의 국가들이 F-16V 정도만 돼도 감사합니다 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본격적인 4.5세대 전투기들도
그러니까 유로파이터나 라팔조차 좀 사치스러운 느낌이 드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아프리카, 동남아, 그다음에 동유럽 이런 나라들이 그렇거든요. 이건 뭐 각자의 네네. 이견이 있고 각자의 의견들이기 때문에 다 다를 것 같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른 기체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살짝 압박이 부담스럽겠다. 오지만 네. 그러나 다행히 제가 생각하는 기체는 이야기를 안 하셨네요. 저는 라팔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라팔입니다. 유로파이터는 그 유지보수비의 악명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조별 과제. 예, 유로파이터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국이 벌써부터 포기 직전 단계에 와 있고 하더라도 단기간만 운용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싸게 중고를 도입할 수 있는 나라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논외로 친다면 유로파이터는 그렇고 그렇게 따졌을 때 저는 라팔이 좀 그렇다고 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작가님이 이야기했던 그리펜 2랄지 홍 편집님이 얘기하셨던 F-16V는 우리의 KF-21 시장에서 정말 치열하게 경쟁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지금 소개해드렸던 4개 정도의 기종들이 싸움이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우리가 위너가 되려면 어떠한 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냐면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우리의 플랫폼에 장착할 수 있는 유도 무기 체계의 그쵸. 성능에 가장 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공대공.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공대공, 공대지 예. 내지는 공대함까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고 여기에 더해서 전략적인 무기체계인 초음속 또 어떤 국가에는 팔 수 그렇죠.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죠. 극초음속 미사일을 우리가 개발 성공한다면은 그것을 인티해서 운영한다 했을 때는 뭐 이건 그렇죠. KF-21도 상당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거기에 큰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장 또 이번 신축년 그쵸, 달려왔어요. 무기 시리즈 24번을 했나요? 25번을 했나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백과사전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러한 무기 체계들이 현황이 이렇다라는 걸 소개시켜 들어봤고요. 차기 이제 연도에는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시리즈로 또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 계속 기대해 주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